자, 개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 저희가 그제, 어제 또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사흘 동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니, 말씀이 없습니다. 예, 저희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자, 그런데 오늘 한 매체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입장 표명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기미가 안 보입니까? 아직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한 매체는 강형욱 씨가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등 각종 논란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현재 구독자 209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를 운영 중인데요. 의혹 해명 창구로 평소 반려인들과 소통을 해온 유튜브 채널을 택한 걸로 보인다고 전해졌습니다. 4일째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강 씨가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매체에서는 그 강영욱 씨의 침묵에 대해서 이런 그 제목을 뽑아놨더라고요. 입장 표명이 늦어질수록 중립기여는 헐거워진다. 자, 그런데 저희 제작진이요, 박 변호사님. 네.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계속 강영욱 씨 개인 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물론 이제 신호가 가고 안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통화 중인 경우도 있었어요. 네. 누군가와는 뭐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입을 닫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팬들, 누리꾼들도 왜 해명을 하지 않느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뭐 일부 댓글을 좀 소개해드리면 개판이라는 소식을 듣고 왔다라는 댓글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해명을 해야 된다. 왜 해명을 안 하냐. 그러면 진짜 마음 놓고 못 돌아다닐 거다. 응원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해명도 안 하고 영상도 안 내리네. 이런 글도 있고요. 또 반대로 용기를 내준 동료들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 어찌 한번 실드 치는 직원이 한 명도 없느냐. 이 얘기도 좀 비판하는 글로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아무런 반응도 입장 표명도 없다 보니까 저희도 뭐 부득이하게 제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나 제발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에 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충격적인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강영욱 씨가 직접 키웠던 반려견 레오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그동안 강영욱 씨는 이 레오, 남다른 애정을 공공연히 드러냈었죠. 자, 그 장면부터 보고 가시죠. 그런데 우리 레오가 관절이 되게 안 좋아요. 저 레오 가끔씩 제가 그 SNS에 올리는 영상들 보시면 걷는 거 좀 보시면은 부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저 예비 동작들이 굉장히 느리고 많고 하여튼 네, 나이가 많잖아요. 그만 생각해야지. 여러분들이 저 레오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저도 레오 잘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네. 자, 교수님,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레오를 본 기억이 나는데, 네. 많은 분들에게 이 강영욱 씨와 레오에 관한 어떤 서사가 네.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 뭉클했었고, 저 레오와의 관계까지 지어낸 거라고 이제는 정말 상상이 안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뭔가 그 둘 관계가 애틋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영욱 씨가 여러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이 레오가 아주 가장 특별한 그런 개였죠. 셰퍼드였는데 이 레오는 강영욱 씨가 20대 시절에 한 2년 반 동안 키웠다가 그때 월급도 너무 적고 그다음에 경제난도 너무 많고 이래서 다시 훈련소로 보내게 됐던 개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서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괜찮아져서 다시 입양하기 위해서 찾았는데 그때 레오는 이미 경찰견이 되어 있었어요. 어허. 그래서 7년 동안 부산의 과학수사대에서 경찰견으로 복무를 하다가 2019년에 은퇴하면서 강영욱 씨가 데리고 옵니다. 입양을 다시 하면서 그때 그 장면이 방송으로 소개돼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뭉클을 했어요. 지금 이제 14살인가 15살이 돼서 대소변도 잘 못 가리고 노안으로 관절도 아프고 이렇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안락사를 권유하는데 나는 너무 레오한테 미안하고 빚도 다 못 갚아서 빨리 보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밝혔었죠. 자, 그런데 저런 레오 관련해서 뭔가 좀 정말 믿기 힘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강영욱 씨 유튜브에 전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댓글을 하나 남겼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아직은 주장이라고 제가 먼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레오 마지막에 어떻게 떠나는지 다들 아시려나 모르겠다. 그렇게 무리해서 데려오고 이슈 만들더니 처참한 마지막이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저런 댓글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누리꾼이 조기에 다시 댓글을 달아서 저도 궁금했어요. 갑자기 죽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물으니까 그 이후에 댓글이 그렇습니다. 레오가 마지막에 거동을 못했다. 그때 근무하신 다른 직원분들 다 아실 텐데 더운 옥상에서 분변을 온몸에 묻힌 채 물도 못 마시고 방치돼 있다가 그대로 차 트렁크에 실려가 돌아오지 않았다. 지나던 직원들이 물을 조금씩 챙긴 게 전부였다. 직원들도 정들었던 레오인데 마지막 인사라도 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답을 해서 재입양했던 저 레오 마지막에 강영욱 씨가 사실상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영욱 씨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장 표명을 하실 때 좀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주장이니까요. 잘 믿기지도 않고. 자, 박 변호사님. 예. 그리고 또 그 반려견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MC를 네. 보고 있는데 저희가 월요일 이 처음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그 프로그램 KBS ETV에서 하는 걔는 네. 훌륭하다. 이게 결방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서 공동 MC를 보고 있는 게 그 개그맨 이경규 이경규 씨잖아요. 씨죠. 네. 근데 뭐 관련된 또 일화가 또 나오고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지난해 11월 달에 이경규 씨의 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이경규 씨의 발언이 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규 씨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아주머니 한 분이 진돗개 비싼 개를 키웠는데 이 안락사를 해야 된다라고 강영욱 씨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견주 입장에서는 오열을 했겠죠. 오열하는 상황인데 강영욱 씨가 복도로 나가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충격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강영욱 씨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송 중간중간에 컨디션 조절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조절을 했다. 만약 그거 좀 자기 생각해보면 다시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 말 했으면 좀 가만히 있을 걸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하고 이제 좀 다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좀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제 채팅창에 야, 너 진행한 너 그 중립기호 좀 바꾸고 얘기해라 자꾸 그러시는데요. 아니, 저희도 정말 좀 중립적으로 저희도 전하고 싶어요. 아니, 저희가 계속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도 계속 연락을 했는데 받질 않아요. 피드백도 없어요. 그런데 제보는 옵니다. 그러면 아니 반론을 못 받았으니까 이건 방송하면 안 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 저희 이 반론, 입장 표명을 제일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는 저희입니다. 예? 자, 백 변호사님. 네. 그 많은 분들이 솔직히 제보를 저희한테 계속 주고 계시는데 그 구직 사이트 있잖아요. 맨 처음 어떻게 보면 이 논란이 제기됐던 새로운 글이 또 뭐 하나 올라왔던데 네. 지금 이 보듬 컴퍼니 여기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뭐 한 20억인가 그랬는데 갑자기 6월에 폐업을 한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저도 기사로도 봤었는데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3배 늘어서 뭐 20억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폐업을 한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보통은 영업이익이 3배나 늘었는데 근데 이것도 역시 주장입니다만 폐업이란 결말 보면 다들 아시겠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였는데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으로 다 말아먹은 케이스다. 직원들이 내는 좋은 아이디어들은 부부의 의견 충돌로 매번 엎어지고 부부간 자존심 싸움 장난 아니고 서로 양보 안 해서 일이 진행이 안 된다. 이번에 폐업하는 건 직원들은 다 예견했던 일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뭐 직원들은 뭐 주말도 다 반납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직원들이 노는 줄 알고 월급 주는 게 아깝다고 말하고 다녔고 물건을 집어던졌다. 또 훈련사로 추정되는 또 다른 직원은 두 경영진의 피해망상 그러니까 강영욱 씨랑 강영욱 씨의 아내를 얘기하는 건데요. 가스라이팅으로 뻔한 결말이었지만 생각보다 빠른 몰락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고 일관적이지 못한 경영진의 태도를 단점으로 꼽아왔습니다. 일단은 훈련사들은 대부분 모든 컴퍼니에서 퇴사한 상황이고 사업체나 가정을 꾸린 인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보복이 들어서 침묵하고 있지만 이게 옳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하시길 바란다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역시 지금 현재 그 게시판에 올라온
직원이라고 추정되는 분의 주장입니다. 그 전직 훈련사, 이 회사에서 일하셨던 전직 훈련사분이 또 오늘 오전에 저희한테 제보 메일 주셨어요. 제가 잠깐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분이 사준 긴팔 유니폼을 잠시 벗고 수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전화가 오더군요. 강영욱 씨였죠. 전화를 건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당장 옷 입어요!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CCTV로 다 보고 있던 겁니다. 그 공간에 있으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한 느낌 겪은 사람만 알 겁니다. 자, 저희한테 제보를 주시는 그 많은 훈련사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정말 그 공론의 장으로 나오시는 걸 되게 꺼려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제보를 얻기까지 정말 많은 설득을 해야 했어요. 왜? 강영욱 씨는 아직도 이쪽 업계에 가장 정점에 서 있는 거물입니다. 예? 만약에 본인의 어떤 그런 어떤 신상이 조금이라도 알려지거나 그러면 이 업계에서 일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이분들을 계속 침묵하게 그동안 했던 거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아무튼 강영욱 씨는 제가 지금 방송 중간중간에도 계속 새로 고침을 하면서 뭔가 좀 입장이 나오나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 전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사과를 하실지 해명을 할지 저희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